안녕하십니까, 태행입니다. 오늘 또 갑자기 또 생각이 나서 영상을 켰어요. 요즘 그 집수리 기술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새로 이제 경쟁이 되게 많아서 쉽게 자립하기 쉽지 않은 그런 시기가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집수리 창업을 하고 있어서 그 많은 경쟁자들 속에서 온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자기만의 어떤 비법을 갖추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제가 저도 신규로 처음에 창업을 했을 때 제가 했던 방법들을 한번 이제 소개를 시켜드릴까 해서 잠깐 영상을 켰습니다. 저도 처음에 집수리 창업을 하기 위해서 인조대리석 공장에 들어가서 크랙보수나 또 상판, 절단, 보수 이런 것들에 관련된 기술들을 배웠는데요. 실제로 그 기술을 배운 뒤에 크랙보수를 제가 하려고 했는데 그 쫄대를 수급하는 것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1년 동안 크랙보수 작업을 못했어요. 참 아쉽잖아요. 인조대리석 공장에 들어가서 크랙보수에 관련된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거의 한 달이라는 시간을 거기서 있었는데요. 막상 이제 나와서 크랙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 쫄대의 수급 때문에 결국은 이제 크랙보수 일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상 이제 돈은 벌어야 되겠고 크랙보수 말고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제가 생각을 했던 것이 당시 이제 현장에 나가 보면은 아일랜드 식탁 상판 그러니까 당시 이제 현장에 나가 보면은 아일랜드 식탁 상판에 스마트 콘센트라는 게 가끔씩 설치된 곳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참 신기하다. 주방에 이 콘센트가 아일랜드 식탁에 있으면은 핸드폰 충전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믹서기도 쓰고 그다음에 커피포트도 쓰고 해서 굉장히 편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한번 그거 관련된 글을 블로그에다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글을 보고서 한 분이 전화가 왔었는데요. 그분이 아마 인천 청라에 계시는 분이었는데 청라에 막 이제 입주를 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입주를 이제 한 며칠 남은 이제 그런 분이었는데 자기도 이제 아일랜드 식탁에다가 스마트 콘센트를 설치했으면 참 좋겠는데 아무튼 그거를 설치를 하는 사람을 찾아봤는데 그때 당시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저한테 스마트 콘센트를 설치해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문의가 왔었는데 사실 저도 아직 한 번도 설치를 안 해봤던 상태고 그리고 또 스마트 콘센트가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아무튼 좀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전화기를 받는 그 상황에서도 이게 뭐라고 얘기될지 누구한테 고객 응대를 하는 걸 제가 배운 것도 아니고 좀 당황했죠. 그래서 전화 받는 상황에서도 좀 어버버 하면서 이제 좀 머뭇거렸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저한테 했던 게 사장님 혹시 금액은 얼마나 되느냐 물어보길래 일단 제가 가격을 모르니까 제가 좀 알아보고서 좀 이따 연락을 드리겠다 이렇게 하고서 전화를 끊은 다음에 제가 이제 스마트 콘센트를 찾아봤는데 이게 잘 모르겠더라고요. 일단은 네이버 이제 쇼핑몰에 있는 스마트 콘센트를 좀 뒤져서 당시 가격을 그때 물어봤었는데 한 7만원인가 65,000원인가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당시. 그래서 65,000원에다가 시공비 한 10만원 조금 더 붙이고 한 12만원 정도 붙이면은 한 18만원 선 이 정도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전화를 해서 이거 18만원에 해드리겠다고 이렇게 이제 연락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소리가 좀 너무 비싼데 좀
깎아줄 수 없냐. 이게 뭐 어떻게 지금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제가 일단은 저도 이제 좀 알아봤는데 깎으려면 좀 물건값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저도 지금 거래하는 데가 따로 없어서 이걸 구할 때가 좀 마땅치가 않습니다. 얘기했더니 그러면 자기가 좀 알아보겠다고 하면서 전화기를 끊더라고요. 그러다가 뭐 한 30분 정도 있다가 이제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자기가 지금 스마트 콘센트 싸게 하는 곳을 찾았다는 거예요. 사장님 혹시 얼마에 사셨어요? 그래서 나는 75,000원에 아니 75,000원 아니구나 65,000원에 제가 구매하기로 돼 있다 알아봤는데 그랬더니 자기는 5만원에 구할 수 있는 데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하는 소리가 이거 저기 뭐야 좀 자기가 이제 그 5만원에 구할 수 있는 데를 찾았으니까 좀 한 2만원 할인해서 15만원에 해줄 수 있냐. 그래서 일단은 처음이라 저도 일단은 일단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15만원에 그 재료비 포함해서 스마트 콘센트 한 개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일단은 이제 준비를 좀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그게 천행인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분이 저한테 알려줬던 스마트 콘센트를 판매하는 그 장소가 찾아보니까 또 다행히 또 집에서 또 한 10분 거리에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일단 무작정 갔죠. 가가지고 이거 혹시 좀 이제 제가 많이 할 것 같으니까 제가 이것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할인을 해줄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러면은 이제 하다못해 택배비라도 좀 빼드리겠다고 이렇게 좀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사무실에 와서 이제 하려고 작업 준비를 좀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저녁 때쯤 됐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분한테서. 그래서 하는 소리가 사장님 혹시 내가 이거를 설치를 하려고 알아보던 중에 주변에 저하고 똑같이 이거를 설치를 해달라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사장님 혹시 같이 혹시 여러 개 설치해 줄 수 있느냐 그렇게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튼 좀 당황했죠 저도. 왜냐면 아직 한 번도 현장에 나가보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고객하고의 전화 상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좀 어쨌든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미적미적 이렇게 좀 당황스러운 말투로 일단은 얘기를 하다가 일단 그래도 못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알겠다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전화를 끊었는데 그분이 한 시간 정도 있다가 갑자기 또 연락이 또 왔어요. 그래서 자꾸 전화가 오지? 귀찮아서 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일단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사장님 대박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네가 새 아파트가 보통 입주를 할 때 각 단지별로 카톡방이라는 걸 만드는데 자기네 카톡방에 지금 한 100명 정도가 있대요. 그래서 카톡방에다가 자기가 이런 시공을 한다고 그래서 혹시 같이 하실 분 있냐고 금액까지 알려드리면서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댓글이 자기도 하겠다고 댓글이 막 50개가 달렸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사장님 이거 50개인데 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무조건 할 수 있다고 그러겠죠. 그래서 좀 뭐라고 그럴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아무튼 좀 멍한 상태로 지금 일단 전화를 받긴 했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어떤 사업이 됐건 어떤 기술이 됐건 일단 준비를 한 상태에서 어떤 그런 기회가 오면은 그 기회를 빨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전화가 딱 와서 일단은 좀 긴가민가 하면서 일단 전화를 받고서 일단 리스트를 받게 됐죠. 리스트를 받아서 일단은 한 명씩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직
적은 없기 때문에 그래도 뭐 하루에 한 4건씩 잡으면 어떨까 해가지고 이제 일일이 전화해서 하루에 4건씩 잡는 걸로 해서 일단 시공을 잡았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저한테 연락 주셨던 그분한테는 일단 시공비는 일단은 재료비만 받고서 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요.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으로 새 아파트에 제가 들어가서 그때부터 스마트 콘센트 시공을 시작합니다. 뭐랄까 좀 설렘감, 기대 반, 설렘 반, 뭐 어쨌든 처음으로 이제 혼자 집안에 들어가서 작업을 준비를 하는데 막상 상판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 콘센트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처음 하는 거라 좀 사실 좀 떨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마음가짐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이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다는 것들을 그때 많이 깨우쳤는데, 일단은 뭐 내가 잘못 들으면은 그냥 보수하는 기술이 있으니까 그냥 잘못 들은 거 가지고서 그냥 메꿔주지. 그래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단 뚫어가지고 설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뭐 잘 되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렇게 설치를 하면서 하루에 아무튼 뭐 4건씩 해서 한 열흘인가 막 했죠. 아마 그때 제가 신축 아파트를 처음 들어가서 일을 한 상태였고요.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사실 이제 많은 것을 배웠죠. 거기에 들어와 계시는 뭐 줄눈 시공이나 입주 청소, 그다음에 상판 코팅 뭐 이런 분들이 같이 와서 이제 시공하는 것들도 같이 만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인연이 돼서 뭐 줄눈 시공하시는 분들이 또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 또 연락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때의 어떤 경험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열흘 정도 이제 시공을 막 하고 있었는데, 이게 참 제가 하는 게 주변에서 다른 업자들이 보기에도 이게 돈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실 이제 처음 이제 창업한 사람이 하루에 4건씩 해서 작업하면은 그냥 한 40만 원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것도 열흘 동안 꾸준하게. 그래서 이게 좀 대단한 일인데, 그때는 잘 몰랐죠, 그런 거를. 그래서 뭐 이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로 막 그렇게 누구나 벌 수 있는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열흘째 되고 있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그때 뭐 아까 50집 정도가 이제 예약이 저한테 잡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갑자기 취소가 갑자기 막 연락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장님 예약 취소가 됐다고 계속 이제 연락이 와서 이게 막 난감한 거예요. 아니 왜 이유도 없이 왜 갑자기 취소를 하지? 그래서 막 나중에는 이제 하도 이상해가지고 이제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나보다 더 싸게 12만원에 이걸 설치를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좀 가고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2만원 하려고 그러면은 뭐 재료비 띄고 그러면은 5만원 벌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루 4건 해봐야 얼마 남지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때 이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일단 금액을 줄이지 말자. 금액은 일단 기존에 내가 하던 금액을 보수를 하고 뭔가 좀 사람들한테 새로운 것들을 내가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공을 가게 되면은 이제 고객한테 이제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혹시 여기 새 아파트 입주를 했는데 이 불편한 점이나 아니면은 또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혹시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이사하면서 누가 불친절하느니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주로 많이 하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게 입주를 할 때 하자보수 점검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이게 자기네들이 아파트 입주하는데 전문가도 아닌데 뭐가 하자인지도 잘 모르겠고 솔직히,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이렇게 좀 자기네들도 좀 난감하다. 근데 하자를 좀 많이 찾아가지고 이 시공사들이 떠나기 전에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뭐가 하자인지도 잘 모르겠고 어떻게 찾을 수도 없겠더라. 그런데 이제 기존에
그거를 점검해주는 업체들이 있는데, 와가지고 뭐 잠깐 해주는데 뭐 30만원씩 받고서 하자 점검을 해주고 가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나도 이거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 신축 아파트의 그 하자 점검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뭐 대부분 뭐 벽지 하자, 문틀 하자, 타일 깨진 거 뭐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하자들 위주로 많이 하자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고객들도 다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이라 그 고객들이 찾지 못하는 하자가 뭐가 있을까?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찾기 시작했죠. 그래서 찾다가 보니까 그 싱크대 상판에 그 위에 이제 젠다이가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 젠다이하고 상판하고 그 사이 틈새가 어떤 데는 되게 많이 벌어져 있고 어떤 데는 막 다 떠 있어가지고 뭐 물이 들어가고 막 그런 집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일반인들은 도저히 이게 하자인지 아닌지를 찾지를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아파트가 입주를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그 보일러를 돌려가지고 뭐 보일러 밸브나 이런 것들이 고장이 났는지 안 났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보일러 배관 설치를 할 때 예전에는 그 한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설치를 했는데, 요즘 그 인력난이 좀 심해서 그 배관 시공을 할 때 가끔씩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을 할 때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관리자가 있을 때는 제대로 하는데, 관리자가 없을 때는 뭐 거기서 담배도 피고 뭐 아무튼 소변도 누고 막 그런 작업들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서 담배를 피게 되면은 그 시공하고 있다가 퇴출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담배 공초를 이제 안 걸리기 위해서 그 가끔 가다가 그 작업자들이 그 보일러 배관 안속에다가 담배 공초를 버리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그 보일러 배관 분배기에 이 보일러를 틀게 되면은 그 담배 공초가 빙빙 돌다가 분배기 쪽에 있는 그 밸브에 딱 막혀가지고 이 물이 순환이 안 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때부터 그거를 찾기 시작해줬죠. 그러다가 운 좋게 한 군데를 찾았어요, 얘가 또. 그래서 그게 또 이제 또 입소문이 나면서 그 아줌마가 이제 그 고객님이 고마워서 그거를 입주자 카페에다가 글을 올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상하면 스마트 콘센트라는 걸 설치해주러 오셨는데, 스마트 콘센트를 설치하러 와가지고 자기들이 찾지 못하는 하자들을 찾아가지고 일일이 알려주시다. 그래서 너무 고맙다. 그래서 그거를 일단 카페에다 알리다 보니까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이 스마트 콘센트를 또 해달라고 이렇게 또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아까 이제 막 떠났던 그런 분들이 다시 또 저한테 시공을 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시공을 다시 잡게 됐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또 이제 한 달을 버텼죠. 이렇게. 그래서 매번 시공을 할 때마다 이제 서비스로 하자 점검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은 그런 것도 체크도 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스마트 콘센트 설치를 했었는데, 이게 한 달 정도 되니까 또 경쟁자들이 또 계속 생기면서 그쪽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네, 뭐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찾다가 뭐 그렇게 새로운 것들을 어떻게 하면 찾을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만 하다가 고객한테 물어봐도 뭐 딱히 나오는 것도 없고, 그래서 좀 시간만 보내고 있었죠. 계속 시공 예약 잡은 것들은 이제 거의 이제 끝나고 있는 이제 무렵이었는데, 하루는 스마트 콘센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상판에다가 이제 구멍을 뚫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퍽 하면서 전기가 탁 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지? 막 그래서 겁이 나가지고 막 주변을 살펴봤는데 뭔가 스파크가 튄 거는 같긴 한데, 이게 내가 잘못했는지 아니면은 뭐 때문에 뭔지 원인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막 주변을 이제 막 살피다가 봤는데, 와, 기가 막힌 걸 장면을 확인을 했어요. 보통 아파트가 입주를 하게 되면은, 상판 위에 정수기를 많이 설치를 하게 되는데, 정수기는 보통 밑에 뭐라 그럴까, 물을 일단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물배관을, 끌어오기 위한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제 하부 배관으로 연결을 되는데, 이 정수기가 설치되는 위쪽에, 여기는 이상하게 콘센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콘센트가 없으니까, 싱크볼 사이에다가, 멀티 콘센트를 이렇게 꼽아가지고, 거기서부터 뭐라 그럴까, 정수기가 있는 데까지 그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설거지를 하다가 물이 튀어가지고 멀티 콘센트 안쪽으로 이제 물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스파크가 일어났는데, 처음에 잘 몰랐죠, 저도.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일단은 이제 멀티 콘센트를 다 띄워버렸죠. 띄워버리고 이러면 큰일 난다, 불난다. 그래서 이 정수기만 설치할 수 있는 콘센트를 별도로 이렇게 좀 잡아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단지 제가 이제 가지고 다니는 게 없어서 그냥 2구짜리 그냥 막 콘센트를 설치를 해줬는데, 너무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왕 새 아파트인데 콘센트도 좀 험나고 이쁜 거를 좀 해주면 어떨까. 그리고 여기는 정수기가 상판 귀퉁이에 설치가 되는데, 귀퉁이에 콘센트가 없으니까 저 귀퉁이에다가 좀 고급스러운 콘센트 하나를 설치를 해주면은 고객들이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이 방수도 되고 그다음에 디자인도 좀 이쁜 그런 콘센트를 찾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또 가구에 설치하는 이 덮개 달린 콘센트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때 당시 가격이 한 25,000원 정도 됐었는데, 그걸 하나 사다가 거기를 설치해 줬죠. 와, 근데 너무 이쁜 거예요. 고급스럽고. 그래서 정수기 설치하는 그 위치에다가 콘센트를 설치해주고, 젠다이인가, 정수기를 설치하는 부위 위쪽, 젠다이 위쪽에다가 콘센트를 설치해주고, 그 다음에 선은 밑으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했더니 깔끔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고객한테 얘기를 해서, 이거 마음에 드시면은 입자 카페에다가 좀 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공짜로 해드리겠습니다. 얘기했더니 그분이 그거를 이제 받고 나서 입자 카페에다가 이제 글을 올려주시는 거예요. 글을 올려줬죠.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또 대박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와, 이게 정신없이 전화 오는 거예요, 막. 아니 이상하게 이 아파트에는 정수기를 꼽을 수 있는 자리에 콘센트가 없다 보니까 전부 다 멀티 콘센트를 싱크대 상판 위에다가 멀리 줄을 따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전부 다 불편한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깔끔하게 생긴 콘센트를 상판에다 설치해 주니까 누가 봐도 이거 꼭 필요한 그런 아이템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것 때문에 또 갑자기 또 스마트 콘센트와 그다음에 정수기 콘센트 두 개가 이제 접목이 돼가지고 작업을 또 계속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뭐라 그럴까, 제 경쟁자들은 저를 계속 따라하고는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경쟁자들을 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계속 지금 제가 새로운 아이템들을 계속 이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했더니, 이게 또 2달까지는 가더라고요. 그래서 2달 또 재밌게 또 일하면서 시공을 가면은 또 하자 점검도 해드리고, 그 다음에 하자 부위에다가 포스트잇으로 하나씩 딱 라벨을 붙여가지고 또 고객 또 감동받게끔 그렇게 또 행동하면서, 그렇게 시공을 하면서 또 입자 카페에다가 또 시공 후기도 올려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하면서 제가 입자 카페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그때 이제 알았던 거예요, 사실은. 입자 카페에다가 글을 올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해서 폭발적으로 연락이 오게 되는구나. 그래서 입자 카페에 대한 공략을 그때 이제 열심히 하게 됐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2달까지 열심히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수요가 이제 일단 빠지고 나서부터 이미 이제 설치한 사람들은 저한테 연락이 안 오고, 이제 막 입주하려고 하는, 이제 이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만 또 연락이 오는 또 그런 추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거 말고 또 이제 또 새로운 뭔가 좀 있어야겠다. 왜냐면
왜냐하면 자꾸 이제 그 고객 연락들이 이제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것들을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에 또 찾기 시작했는데, 이게 저는 지금 뭐라고 할까, 뭐 하는 사람이냐면은 콘센트를 설치하는 사람이잖아요. 상판에다가 뭐 작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물론 작업을 하긴 하지만 저는 고객이 봤을 때 저는 콘센트 업자이기 때문에 이 콘센트에 관련된 뭔가 시공과 관련된 것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원래 내가 콘센트 업자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 찾다가 하루는 콘센트를 설치하러 갔다가 베란다에 나갔는데, 베란다에 이 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거기다가 멀티 콘센트를 꼽아가지고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 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저기 베란다에다가 멀티 콘센트를 꼽아가지고 이게 또 길게 꼽아놨냐 물어봤더니, 이 아파트에 베란다가 있는데 이 베란다에 콘센트가 없대요. 그래서 아니 왜 콘센트가 베란다에 없지 하고 물어봤더니, 옛날에는 베란다에 콘센트가 있었는데, 베란다에 콘센트를 설치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거기서 세탁기를 갖다 놓으면서 빨래를 해가지고 빨래한 물이 우수관으로 나가기 때문에 빨래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베란다에 어떤 콘센트를 이제 설치를 그 뒤부터 안 하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베란다에서 콘센트가 없으면은 거기다가 뭐 다른 물건을 놓거나 뭐 가전제품을 놓을 수도 없네. 그래서 아마 자기네들도 뭐 따로 갖다 놓는 건 없는데, 요즘 아파트에 빨래를 하기 위해서 전용 세탁실을 이렇게 별도로 만드는데, 세탁기가 요즘 뭐 통돌이 세탁기도 있고 뭐 길쭉한 세탁기도 있고 막 그러는데, 세탁기가 보통 드럼 세탁기를 많이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세탁기 위에 또 건조기를 위에다 갖다 놔서 2단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는데, 요즘 스타일러가 길쭉하게 생긴 것들이 있는데 스타일러를 놓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스타일러를 거실에 놓자니 이거 자주 쓰지도 않는데 좀 불편하고, 그래서 그거를 베란다에다 갖다 놓고서 이 멀티 콘센트를 꼽아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베란다에다가 저 스타일러를 설치할 수 있는 콘센트를 하나 만들어주면 어떨까 하고서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이미 베란다 콘센트를 설치하는 분들이 시중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뭐 새 아파트도 그렇고 뭐 기축 구축에도 그렇고 많이 설치를 하고 있었는데, 설치하는 방식이 뭐라고 그러지? 뭐 PVC 배관을 통해서 하는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지? 쫄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어떤 방식을 할까 하다가 저는 그냥 뭐라고 그러지? 전선관 배관이 있거든요. 컨디티 파이프라고 하는데,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외부 노출식으로 콘센트를 설치하는 거를 일단 계획을 하고 나서 그걸로 이제 설치를 해주기 시작했죠. 전선은 위에 요즘 이제 빨래 건조대가 있는데, 빨래 건조대가 보통 위에 3상이 내려와요. 그래서 빨래 건조대 위쪽을 분해를 해서 거기서 전선을 3개를 뽑은 다음에 거기서 결선을 따가지고 이제 별도로 외부 노출형 콘센트를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이 콘센트를 한 군데를 설치해 주니까 이제는 고객들이 이게 또 이제 수요층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란다 콘센트가 필요한 사람들은 베란다 콘센트만 부르고, 그 다음에 정수기 콘센트가 필요한 사람은 또 정수기 콘센트만 부르고, 그리고 스마트 콘센트는 이제 이게 또 한물이 갔는지 갑자기 또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게 저는 이제 콘센트만 설치하는 사람으로 일단 이 아파트에서는 이제 유명해졌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콘센트와 정수기 콘센트, 그 다음에 베란다 콘센트, 이 세 가지를 엮어가지고 하나의 또 아이템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 세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서 석 달을 아마 새 아파트에서 계속 버티면서 시공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석 달이 지나고 이제 사람들이 거의 입주를 끝나니까 이제 연락 오는 빈도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 뒤부터는 이제 다른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처음에 창업을 해서 현장에 나가가 보면은 아마 많은 경쟁자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 많은 경쟁자들 속에서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특장점을 하나 찾으셔가지고 어떤 무기화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 무기화를 만들더라도 결국 금방 따라하긴 하는데 특장점이라는 거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고객한테 어떤 게 불편한지, 뭐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 물어보시고 불편한 것들을 해소를 해주게 되면은 그게 또 새로운 아이템이 또 되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창업하시는 분들이 지금 영상을 들으시고 좀 많은 어떤 뭐라 그럴까 기회의 어떤 장이 됐으면은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댓글에 블로그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블로그 링크 보시고 저한테 문자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